인구 130만의 남한의 반도 안 되는 유럽의 나라 에스토니아에서는 완전한 디지털 세계가 진행되는 중입니다. 우선 유럽에 직접 가지 않고도 에스토니아 디지털 시민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민권을 발급받아서 스타트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독립 이후 국가 차원에서 정보 산업 기술에 투자한 것도 모자라 1997년에는 아예 전자정부를 도입합니다. 에스토니아는 디지털의 힘이 국가의 힘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유치원 때부터 코딩 수업을 도입, 세계 최초로 전자투표를 실시하며 원격으로 화상전화를 할 수 있는 스카이프를 개발하죠. 지금이야 전자투표와 원격회의가 흔한 일이지만 진즉의 디지털의 힘을 알아챈 나라는 바로 이 조그마한 나라 에스토니아입니다. 1991년 소련에서 독립할 때는 유럽 동구권에 작고 가난한 이미지가 강했지만 현재는 디지털 강국이라 부를 만큼 나라가 발전했습니다. 디지털의 힘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 확실하기에 여러 나라들과 기업들은 이 디지털 헤게모니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쟁 속에서 다들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탈물질화를 하기 위해선 물질화가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화는 지구의 환경을 갉아먹는 과정이지만 어떻게 얼마나 파괴하는지 잘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 책은 디지털 사회에 따른 환경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밥 없이 하루는 살아갈 수 있어도 스마트폰 없이 하루가 더 살아가기 힘든 현대인들은 디지털의 노예가 돼가고 있는 중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개발은 디지털 사회로 가는 트리거가 되었는데요. 저도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리버 mp3, pmp, 게임기를 집어넣은 기계를 봤을 때 순식간에 스마트폰에 중독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 스마트폰은 그만큼 다양한 자원들로 이루어져 있죠. 1960년대에 나온 구형 전화기에 비해 2021년에 나온 원자재의 수는 약 5배가 증가했을 만큼요. 앞으로 스마트폰의 발전을 생각해보면 사용되는 원자재는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2년마다 바꾸지 않으면 트렌드에 뒤떨어진다는 암시를 기업들은 주구장창 때리고 있기 때문에 폐기되는 스마트폰의 양은 어마어마할 것이기도 하고요. 전자폐기물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다른 디지털 기기에도 많이 나오는데 우선 미국과 중국의 디지털 힘 겨루기에도 전자 쓰레기들이 다량으로 배출됩니다. 서로 전자 숙청을 하는데 2019년 중국의 베이징은 모든 행정부서와 기업이 미국 기업인 델, HP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컴퓨터나 소프트웨어를 중국 제품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하고 미국,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중국 화웨이 그룹이 제조한 5G 안테나 수천 대를 폐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디지털 기기를 만들고 소비하는 대표적인 나라인데 서로의 물건을 안 쓰겠다고 하니 다량의 폐기물이 나오는 건 시간 문제겠죠. 문제는 이 재활용이 약 20%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부퍼탈 연구소에서 신박한 계산식을 제안했는데요. 바로 밉스란 것입니다. 하나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조하는 필요한 자원의 총량을 가리키는데 예를 들어 티셔츠 제작의 자원 226kg, 오렌지 주스 1리터에는 각종 물질 100kg 이런 식입니다. 하지만 서비스에서도 이런 계산을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한 통의 SMS에는 0.632kg이라는 무게가 나간다고 합니다. 내가 단지 문자를 보내기만 했는데 약 0.6kg이라는 자원이 사용된다고 하니 이때까지 보낸 문자만 해도 저는 어마어마한 자원을 사용하고 있었군요. 2022년 판교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발생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서버 작동에 필요한 전기가 끊겨 카카오의 모든 서비스들이 다운돼 버리는 사건이 있었죠. 대한민국이라면 거의 다 이용하는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기프티콘, 숍 예약 기능, 메일,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택시 등 서비스가 완전히 멈춰버렸기 때문에 카카오 관련 서비스를 사용했던 사람들은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심지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고 소송이 열리기도 하였죠. 에스토니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이미 디지털 사회이며 이렇게 하루라도 데이터가 먹통이 되는 날에는 나라도 먹통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이터 센터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들은 공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미친 듯이 돌아가요. 단 1분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데이터 센터가 먹통이 되면 무시무시한 결과가 나오듯이 데이터 센터의 특성상 24시간 돌아가야 하며 또한 데이터의 손실을 우려하여 데이터 센터마저도 중복하에 설치합니다. 한두 개뿐이겠습니까? 구글 엔지니어가 말하길 일반적인 동영상은 최소한 7군데 데이터 센터에 복제되었다고 하며 지메일은 6차례 복사되어 따로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두세 군데가 아니라 7군데라니 이 치밀함 좀 보세요. 그리고 문제는 데이터 센터는 전 세계 전기 소비량의 2%를 차지하는데 2030년에는 4배에서 5배까지 늘어난다고 하니 이게 전기 먹는 하마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전기 자동차의 보급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전기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인데 아직 전기를 발전시키는 대체 에너지는 그만큼 발전을 못하고 있으니 결국 석탄을 떼는 수밖에 없습니다. 석탄으로 남들 인스타그램에 좋아요를 누를 수 있는 꼴이죠. 알다시피 석탄은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증가시키니 지구온난화는 어떻게 막을 건지 암담합니다. 이러다가 지구온난화가 아니라 지구 열대화를 걱정해야 할 판이에요. 그리고 전기만 먹는 하마가 아니라 말 그대로 물 먹는 하마도 되는데 24시간 전력으로 돌아가는 열기를 냉각시키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합니다. 공룡기업 구글의 경우 2022년 52억 갤런의 물을 사용했는데 이 물의 양은 성인 100만 명이 하루 2리터를 한 달 동안 마실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대만의 반도체 기업 TSMC도 반도체 공장을 돌리는데 하루에 사용하는 물만 15만 6천 톤이라고 합니다. 뭐 상상도 안 가죠? 이러한 위험한 물 사용량을 인식했는지 메타는 데이터 센터를 북극과 약 100km 떨어진 지점에다가 설치를 해서 북극의 찬바람을 이용해 열을 식힌다고 하네요.
디지털 장의사라고 있습니다. 나의 실수든 타인의 실수든 나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상에 퍼져 있을 때 디지털 장의사들은 이 흔적들을 없애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로 연예인들이나 유명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찾는 사람들인데 일반 사람들도 건당 5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삭제를 할 수가 있죠. 민감한 정보는 저렇게 삭제하지만 웬만한 정보는 다 데이터 센터에 저장되어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나의 취미, 이동 경로, 경제 수준, 각종 개인 정보 등은 해저 케이블을 통과하며 몇 군데의 데이터 센터에 저장돼 있겠죠. 그리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제가 필요한 물품을 광고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공유 킥보드를 이용했다면 편하게 이용한 대가로 이름, 이메일, 우편번호, 전화번호, 은행 계좌, 지불 내역 등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빅데이터죠.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니 기업과 국가가 엄청난 데이터를 바탕으로 손쉬운 통제가 가능해져요. 중국은 대놓고 빅브라더를 가동시켜 몇 억의 인구를 감시하고 통제합니다. 예를 들어 신호 위반만 해도 전광판에 개인 정보가 바로 떠버리기도 하고 신용 정보가 불량하면 비행기를 못 타는 등 감시 체계가 그물처럼 꼼꼼합니다. 그리고 자국뿐만 아니라 디지털 실크로드를 계획하여 중앙아시아와 인도양을 거쳐 아프리카와 서유럽까지 디지털로 연결을 하여 BATX의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죠. 디지털 헤게모니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 치열한 경쟁에서 환경을 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와 기업의 관심이 필요하고 시민단체의 감시도 필요하죠. 무심코 눌렀던 좋아요가 지구를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이 책에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